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벌써 6주차까지 왔는데, 자, 이 비행기는 이제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해. 5주차에 연, 4주차에 직선 원근이 있었던 거. 302페이지가 넘어. 3주차에 이 달밤에도 공부하자. 자, 2주차에 열심히 공부하면 꽃이 핀다. 1주차에 해가 뜨듯이 올해 1년을 열심히 달리자. 이런 경우로 시작했는데 1주차 숙제가 마무리 필살기 자료 선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첫 장 펴서 넘겨보자. 6주차 거기 첫 장 봐봐. 표지 한 장 딱 넘겨. 그러니까 이 책은 매년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부를 시키도록 나름대로 정교하게 설계된 책이야. 이게 매주 50페이지, 60페이지 남짓의 공부량을 가지고서 그때그때 끝내줘야 되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6주차 오늘 수업 들은 거 복습하고 5주차도 가서 복습을 한 번 더 해라, 이런 의미고, 거기 그 마이클 조던이 써놓은 글을 한번 보자. 선수 생활을 통틀어 난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이나 실패를 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행에다가 적어. 이게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극적 반전이라고 적으면 돼.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자, 농구 황제야. 마이클 조던의 그 극적 반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계속 틀린 문제가 있고 100점이 아니라고 서운할 수도 있고 계속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세운 어떤 기준이 있을 터인데, 그게 결국 성공한 이유가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맨 밑에는 이제 무료 해설 강의를 꼭 들으라고 했거든. 그 무료 해설 강의 듣는 방법이니까 나중에 3월 교육청이나 6월 평가원 직전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애매한 문제는 7페이지부터 있는 실전, 일주일에 한 회씩 실전 훈련 하잖아. 그 무료 해설 강의를 꼭 좀 듣도록 해. 근데 이제 그 제시문을 듣다 보면 그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수업이다라는 거야. 자, 2페이지부터 20문제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7쪽에는 1309 A형인데 요거는 이제 1306 B형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어. 그래서 지난주 숙제가 크게 도움이 될 거야. 5주차 숙제가 95.1등급이다. 쭉 넘겨보면 12쪽, 13쪽이, 자, 12쪽은 동물의 길찾기 방식 3주차에 시험 봤던 거야. 13쪽은 CT인데 요건 4주차에 시험 봤던 거야. 다시 복습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권장하겠습니다. 23쪽에 정답 및 해설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등급 컷 참고하고, 특히 A형 학생들은 31쪽에 있는 수능영어 어휘 빼먹지 말고 딱딱 공부를 해준다. 수능영어 어휘야 A형 학생들한테 더 중요한 거고, 그 30쪽 오른쪽에 해설 끝난 지점에 여러분 중에 상위권 학생이라면 경찰대 사관학교에 시험을 보는 것도 괜찮다.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8월에 보는 수능이야. 7월 말에 보는 수능이니까 그 사관학교를 봤던 학생들은 9월 평가원에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나왔고, 사관학교 B형을 본 친구들, 문과 학생들은 수능에 이 관동물고기 그대로 적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또 경찰대를 본 학생들은 문법 문제 어려운 게 수능에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요것도 그냥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사이에 보는 시험이다 생각하고, 강남대상 학생들은 그냥 꼭 사관학교나 경찰대 갈 거 아닌데도 가서 본다고.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올 7월 말 8월 초야 8월에 보는 수능이다 생각하고 도전하라고. 근데 봐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자, 넘겨서 35쪽. 그리고 사관학교 평가원에서 왜 적중을 많이 하느냐. 이건 교사들이 내는 문제인데 평가원에서 관여를 안 해. 즉 평가원에서 사관학교 경찰대에 나왔던 문제는 걸러내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작품들이 나오니까 그대로 적중하는 사례들이 꽤 많다. 의외로. 35쪽을 꼭 풀고 그 주에 공부를 할 것. 다음 36쪽은 복습이 생명이다. 야, 그러니까 지난주에 수업 들은 날 5주차 복습했겠지만 이번 주에 한 번 더 진행을 해주고 39쪽으로 간다. 자, 마무리 필살기 자료를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준 거다. 다시 위에다가 적어. 마무리 필살기인데 요거는 정답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모든 문제에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과정이야, 과정.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수긍하고 납득한다. 이게 이제 평소 공부 자세. 요 자세가 중요해. 거기 위에다가 적어둬. 자, 요거는 1주차 숙제였습니다. 2015 A형이죠. 형광 사인펜을 전부 다 꺼내봐. 일단 이제 원칙적으로는 마무리 필살기를 7일 전, 6일 전, 5일 전, 4일 전, 3일 전, 이틀 전, 하루 전. 하루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2015 A형과 B형을 이 마무리 필살기 자료, 다음 주에는 B형 자료를 만들어 줄 거야. B형 자료를.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냐? 1주차 숙제를 했어, 여러분들이. 혹시 1주차에 없었던 학생들도 2015 수능 A형을 푼 다음에 자, 형광 사인펜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자. 1번 문제를 보면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자, 적절하지 않은 것에다가 X를 해줘. 형광 사인펜으로 칠해. 거기 형광 사인펜으로 딱 칠해봐. 이대로 따라오면 돼. 가장 옅은 형광 사인펜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구나. 1번부터 45번까지 긍정형 질문하고 부정형 질문 두 종류야. 그래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실수하지 않도록 해. 2번도 적절하지 않은 거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살짝. 자, 1번은 선택지 보세요. 1번에 1번. 학생은 질문을 통해 끊어놨죠.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2번 선택지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공감, 동그라미 쳐. 요게 굉장히 어렵게 나올 때도 있었다. 공감이라는 이 말 쉬운 것 같지만 2012 수능 함세덕의 산어구리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 공감하며. 자, 노어부는 뭐 윤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걸 못 찾아냈다고. 참고로 적어놔. 2012 수능 함세덕의 산허구리야. 2012 수능 함세덕의 산허구리. 이게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야. 37번 문제다. 윤첨지는 노어부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다가 답인데 못 찾아내 그거를. 2012 수능 37번. 3번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가며 끊어놨죠.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박사는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5.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먼저 뭐 선택지를 다 읽으라는 건 아닌데 이제 학생 입장 2개, 박사 입장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가 보는 거야. 물론 요거는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로 여기다가 풀어가면서 해도 상관은 없고 안 풀어도 된다. 자, 맨 처음 학생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고 박사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학생 천원권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니까 박사가 그러죠. 천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거기 밑줄 그어진데 2번에 2번 선택지라고 돼 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1번에 3번 선택지라고도 돼 있다. 그러니까 학생이 내 앞면엔 태계이왕, 뒷면엔 도산서원이 있어요. 맞아요. 천원권 뒷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요거 1번에 3번 선택지로 고쳐준다. 1번에 3번이야. 자, 1번에 뭐 2번 선택지라든가 3번 선택지의 근거들을 다 찾아놨어.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을 암기시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동의하면 그대로 가서 칠하면 돼. 살짝살짝. 아, 나도 동의한다. 자, 박사가 천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1번에 3번 동의할 수 있죠. 배경 지식을 점검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이야. 맞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이것도 1번에 3번 관련이죠. 그러니까 동의하는 경우만 칠해. 형광 사인펜으로. 나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 비워두라고. 나중에 3월 학평 전에 다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면 4월 학평 전에. 여기까지는 연습을 해. 근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 연습을 거쳐서 6월 평가원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요 순서로 하는 거야. 요 순서로. 이 3주차에 2014 예비 수능을 시켰다고 내가. 3주차야. 4주차에 6월 평가원 A형, 그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오늘 1309 A형이야. 다음 주에 1309 B형 7주 차에 이렇게 나오겠죠. 요걸 공부하고 2014를 보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그 다음에 1406 평가원 1409는 좀 쉬웠는데 1409 평가원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3월 11일 날 시험을 보잖아. 10일,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월 4일부터 쭉 훑어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나는 A형이면 A형만 봐도 돼. B형이면 B형만 우선 봐도 되고. 근데 이제 3월의 연습 4월도 역시 좀 더 시도해 볼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6평이 잘 나오려면 요거를 두 개를 다 6월 평가원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6일 전, 7일 전에 봐줘야 돼. 그리고 9월 평가원 때는 요게 8, 7, 6, 5, 4, 3, 2 요게 하루 전날 하는 거야. 9월 평가원 하루 전날. 그 다음에 수능 전에는 11월 본 수능 전에는 이 순서로 D-9가 되는 거야. 9, 8, 7, 6, 5, 4, 3, 2, 1. 그리고 요 시험지 원본은 수능장에 가져가서 머리 활성화를 해야 돼. 머리 활성화야. 머리 혹사가 아니고 머리 활성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8시 40분에 가서 바로 필살 집중해서 수능을 잘 보려면, 평가원을 잘 보려면 3시간 전부터 일어나갖고 머리가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좀 힘들어. 2시간 전에 일어나거나 1시간 전에 일어나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맹렬하게 활자 매체를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활성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리고 8시 40분부터 가서 바로 필살 집중해야 돼. 시간이 진짜 부족한 시험이야. 알고 보면. 읽기만 해도 벅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완전히 그 실전 훈련도 되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요렇게 공부하면 시간이 참 더디 걸리고 오래 걸리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야. 수능에서는 편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자, 그래서 자 다시 마무리하자. 1번에 3번은 동의할 수 있고,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학생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정선이 그린 개상정고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실 것만 같아요. 자, 1번에 2번 관련이고,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학생, 와,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1번에 2번가.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동의하면 7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순서 또는 이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는 거야. 너희들의 머리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대로 따라가 주는 게 가장 정확한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다. 다만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인데 지금 가볍게 한번 봐두고 3월 평가원 전날 꼭 하거라. 다음 주에 나오는 B형도 전날 해주면 요게 여기까지는 가장 많이 반영된다. 2015 A, B를 그대로 반영하는 시험들이야. 형식이 똑같으니까. 이해되지? 지금 수능 특강 교재가 나왔는데 수능 특강은 요게 반영이 돼 있어. 요게. 왜 그러냐면 수능 특강을 올해 수능 끝나고 만든 게 아니고 전국의 교사들이 이미 작년 여름부터 집필을 시작했던 거야. 1년 전 수능을 모델로 냈어.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작년 수능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 작품을 보면 자, 작년 수능에 가사가 나왔잖아. 박일로의 상사곡이 A형, 관동별곡이 B형이 나왔잖아. 근데 거의 다 시조야. 평시조 그것도. 따라서 이미 수특은 요 모델로 그냥 낸 거야. 재작년 수능인 거지.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쪽 모델이니까 약간 거리가 더 멀고 여러분들은 요거 모델로 공부해야 돼. 올해 3월부터는 이거 모델로 나와. 이게 가장 많이 반영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전날 급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이번 주에 가볍게 한번 봐. 특히 여러분들 1주차에 숙제했었지. 거기서 틀렸거나 애매한 거를 한번 찾아봐봐. 우선적으로. 그러면 아, 이대로 정답 따라가는구나. 우리 연구실에서 이거 만드는데 한 3일 걸려. 여러분들 그 좀 지저분해 보인 것 같지만 최대한 필기를 깔끔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한 거야. 딱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50%는 채워가야 돼. 요 마무리 필살기는 정답을 떠먹여주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읽어가면서 아,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과정을 밟아가서 합리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과정이니까 3일 이상 걸려서 만들어준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봐. 이번 주에 그래서
1주차에서 어려운 거 있죠. 여기 무형탑이나 소대성전 이런 거 어렵단 말이야. 문법도 어렵고. 그래서 그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잘 따라가도록 한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죠? 이번 주에 틀린 거 어려운 거 애매한 것만 해두라고. 그리고 학평 전날 반드시 해줘야 돼. 전날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봐봤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자, 현장에서 나눠준 EBS 수능 특강 A형, B형 목록. 그 다음에 이 달력은 하나의 견본 예시인데 지금 여기에는 2월 1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30초 훈련을 하라고 되어 있어. 자, 2월 1일 날 풀었으면 2월 8일 날 그때 공부하는 거야. 일주일 지나서 공부를 하고 첫째 주는 풀기만 해. 그냥. 언제 풀어?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 거기 달력 밑에 3번을 형광사인펜을 칠해. 달력 밑에 3번을 형광사인펜 칠하는데 EBS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일제시문 5분 30초 훈련을 하되 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학교 도착하자마자 또는 아침 먹자마자야 3 점심 먹자마자 4 저녁 먹자마자 5 잠자기 전에 일제시문 5분 30초 훈련을 실시한다. 좋은 습관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다. 반드시 이 낭비하는 시간 자투리 시간을 간절하게 실천해라. 3월부터. 근데 2월부터 준비해. 2주 정도 고생하면 습관이 되고 요게 습관이 잘 들어간 학생은 1교시, 2교시, 3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끝나고 3분씩만 투자해서 EBS 사탐이나 과탐을 끝낼 수 있어. 따로 이렇게 사탐, 과탐을 엄청나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쉬는 시간만 활용해도 EBS 교재는 다 공부할 수 있어. 이게 강남대성이나 서초매가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쉬는 시간 내내 혹사하라는 게 아니야. 사탐한 문제는 3분이면 풀려. 과탐도 3분 안 걸리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습관을 이제 3학년 되니까 아직은 2학년이 있지만 여러분들 3학년 되니까 그걸 좀 실천을 해주기 바란다. 자, 마무리 필살기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짝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해봐. 1주차 시험 본 거 펼쳐가지고. 그리고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경우 있으면 다음 주에 질문해. 알겠지? 요게 전 과목으로도 확장돼야 돼. 6월에 국어 성공시키고 9월에 국영수, 수능 때 전 과목을 하면 뭐 3, 4, 3 이 정도 나온 애도 다 111로 바뀌고 그래.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야. 근데 이제 그걸 한 번을 성공을 해봐야지 확신이 들 거라고. 무서운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국어뿐만이 아니야. 영어, 수학, 그리고 사과탐에도 크게 도움되는 방법이야. 합리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자, 현대시 가봅니다. 고난도 현대시 1번에서 5번이고 문제 풀 때 이렇게 풀고 이번 주는 6주차니까 이제 복습. 1주차에서 6주차 전체 한번 복습을 해준다. 자, 먼저 현대시를 보면 어쨌거나 지금 6주차까지 왔는데 올해 EBS 현재는 이제 수능 특강만 나와 있어서 이런데 인터넷 수능이 나오면 훨씬 더 많은 작품이 겹쳐. 자, 그래서 현대시 두 번째 작품이 김광규의 상행인데 우리 3주차에서 했고 현대시 목록에 11번째 신석정의 들길에 서서는 07 수능에도 나왔다. 그런데 07 수능에서 나왔던 김종길의 고고가 작년 9월 평가원에 나왔어.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발상을 바꿔야 돼. 중요하니까 출제됐다. 출제됐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중요하니까 계속 나와. 그게 관동별곡이 세 번째까지 나온 이유고 그 B형 학생들은 좀 심각할 수도 있어. 만원사가 수특 B형에 실려 있다. 이 만원사는 역시 딱 두 번 출제됐는데 요게 이제 관동별곡을 딱 따라서 세 번째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세 번 이상 출제된 건 너무 당연하다 생각할 것. 이미 상춘곡 4번, 면항정가,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까지 세 번씩 다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서 만원사 문제가 이거를 출제한 교사는 알고 있는 거야. 관동별곡 뒤에 이어서 만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작년에도 만원사는 예상 문제였어. 그러니까 만원사가 나올까 관동별곡이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한 거라고. 자, 갈수록 이제 EBS가 나올수록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작품 중에서 적중도가 높아진다. 자, 이제 현대시 가보겠습니다. 가는 정희성의 새벽이 오기까지는이야. 나는 이성부의 봄. 다가 황지우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야.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미 점검을 해본 결과 3번하고 5번이 가장 어려워. 그 두 개를 별표치고 2번은 조그맣게 별표를 쳐. 그리고 이제 개학을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물론 봄방학도 있겠지만 개학을 해서 다시
이 3월 달부터는 이제 아침형 수험생이 되어야 되니까 2페이지 맨 위에 첫째 줄을 형광 사인펜을 칠해. 국어 만점을 받는 비결은 아침형 수험생이 되는 거다. 반드시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필살 집중할 것. 이게 중요한 얘기고. 자, 가는 정희성의 작품 나는 이성부의 봄이야. 그 2번 문제는 오다의 시약 이렇게 딱 적어두면 돼. 오다의 시약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어려운 건 3번, 5번이니까 우선적으로 어려운 문제부터 하자. 자, 5번부터 하나 해볼까? 5번부터. 자, 5번은 아마 풀어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 5번은 정확하게는 2003년 12월 평가원에 나온 문제야. 하도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거를 풀었던 아이들도 대부분 또 틀려. 그 정도로 골치 아픈 문제니까. 5번 보기는 다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작품과 비평문을 함께 읽고 토론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그랬어. 아는 에다 X를 해줍니다. 3번은요. 보기는 다에 대한 해설이다. 다음의 기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동그라미를 쳐놔. 3번은. 자, 1번에 적절하지 않은 아는의 X, 2번에 적절하지 않은 아는의 X, 3번에 유사한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것 동그라미, 4번에 기억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동그라미. 그러니까 1, 2, 5는 부정형 질문이고 3번, 4번은 긍정형 질문이다. 그래서 한치의 착오 없이 이렇게 해둔 다음에 이제 다시를 보도록 하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경청한다라는 의미, 귀 기울여 주의해서 듣는다 이런 뜻이야. 자, 경청한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수업,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건 이제 귀 기울여 주의해서 듣겠죠. 그런데 애국가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르고 들어봤기 때문에 경청한다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게 반어 일이야. 첫 번째 반어다. 경청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귀 기울여 주의해서 듣는다는 의미를 써놨어.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요 풍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야.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거든 지금. 어디 올해나 작년에 극장 다 가봤지? 한 번이라도. 작년 올해 극장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손 들어봐 혹시. 대부분 뭐 봤어? 최근에 본 영화. 작년에 뭐 봤어? 명량 이런 거 봤어? 명량 봤으면 가장 최근에 본 영화야? 애국가 나와? 영화 보려고 갔더니 딱 모든 관람객들이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야 되는 거. 인터스텔라 본 사람. 애국가 나옵니까? 애국가 나와? 안 나오지? 또 뭐가 있지 요즘? 국제시장? 본 사람 국제시장 그 있고 다양하던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 영화관에 1년에 한두 번씩은 가죠 여러분들. 재수생들은 모의고사 끝난 날 가. 저기 코엑스나 센트럴시티에 가보면 전부 다 대성학원 애들, 메가스터디 애들, 종로학원 애들, 청솔학원 애들이야.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 근데 이제 극장에 갔는데 영화를 보여주는 것은 내 돈 내고 보는데도 국가의 은혜니까 80년대 이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고. 이 무솔리니가 만든 거야. 나치즘, 파시즘. 일제히 일어나서 애국가를 경청하면서 영화를 보여준 국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다고. 그 무솔리니가 이렇게 그 모든 인민들에게 어쨌거나 영화 볼 때 이탈리아 국가 연주하고 전부 다 일어나서 군인들은 이제 정복인 애들은 거수경례까지 시키는. 그리고 옆에 가서 시차를 여러 번 나갔다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장교가 있으니까 이걸 강요받으면서 하는 장교가 무솔리니 나쁜 놈이다. 뭐 이따위를 가지고 영화 보여주는 게 무슨 국가의 은혜라고 이러면 바로 가서 총살시키고 이랬다고. 아주 살벌한 상황이야. 파시즘, 나치즘.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70년대, 80년대.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 영화 가서 보는 거는. 그런데 그때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었으니까. 삼천리 화려강산에 요게 이제 강요된 애국주의라고 한다. 강요된 애국주의라고 해. 따라서 여기서 화려강산은 자, 애국가 구절을 그대로 따왔는데 삼천리 화려강산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반어가 되는 거야. 삼천리 와래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동그라미 저 흰 새떼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부러움의 대상 흰 새떼들. 자, 삼천리 와래강산에다가는 부정적 세상 이렇게 적어줍니다. 부정적인 세상이 있죠. 화려강산 부정적인 세상이야. 강요된 애국주의가 있고요.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야. 흰새떼들이 끼룩거리면서 낄낄거리면서. 자, 흰새떼는 자유로운 존재, 화자의 처지와 상반되는 존재야. 애국가를 강요에 의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일제히 일어나니까 획일화된 모습이죠. 자,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현실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있다.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자, 흰새떼들과 자, 이 세상은 억압받는 곳, 자유가 없는 곳이야. 이 세상 바깥으로 날아가. 자, 이 세상 바깥은 이상세계야. 이 세상 밖.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 이 세상 바깥으로 어디론가 날아간다. 이상세계. 자유. 자,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야. 자유가 있는 이상세계. 이 세상은 세모골쳐 억압받는 곳, 떠나고 싶은 곳,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이 있다는 의미야. 우리도 우리들끼리, 자, 우리, 자, 새떼와 처지가 상반되죠. 흰 새떼. 그 다음에 우리는, 자, 이미지, 대립적 이미지야. 대조적인 입장, 대조적인 처지.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우리의 대열을 이루다. 자,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를 풍자하고 있다. 획일화를 강요하는 군사문화 풍자.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소망이죠. 소망. 소망. 이상세계를 꿈꾼다. 날아갔으면 하는데, 자, 오버랩 장면.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야. 자, 하는데 이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이야. 시상전환이 있다. 시상전환.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절망감. 자, 무기력하다. 좌절이죠. 떠나고 싶었던 심정과 대비하여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이 시상전환으로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아마 님의 침묵 이 정도일 거야. 님의 침묵은 이런 그림이야. 그래프 자체가.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자, 이별의 슬픔이 있죠.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라앉다가 시상전환이 일어나.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자, 근데 끝까지 읽어보면 결국 님은 침묵하고 있을 뿐이야.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님의 침묵이야. 님은 현재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요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님의 침묵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백석의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도 신동집에 오렌지 배운 적 있죠. 2주차에. 그러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시상전환이 일어나서 긍정적인데 요 시는 이 반대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자, 새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고 우리도 떠나고 싶다 했는데 주저앉잖아. 그래서 여기가 하는데 시상전환이 이렇게 나와. 하는데. 자,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가 절망이지. 자, 그래서 시상전환 그래프가 좀 달라. 자, 흰 새떼들 있잖아. 우리도 저 새떼처럼 날아갔으면, 자, 이상세계를 소망하잖아. 더 나은 세계를 꿈꾼다고. 이상세계를 소망해. 자유와 평화가 있는 이상세계를 소망했는데 여기서 하는데 절망, 주저앉는다고. 무력감. 이런 그림을 그려두면 돼. 시상전환이 좀 다르다. 여기 이제 하는데야, 하는데. 그 다음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보전하세가 이제, 자, 이런 세상은 보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반어 세 번째가 되는 거야.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애국가 구절이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길이 보전하세. 자, 이미 만들어진, 이미 존재하는 애국가를 뜯어다가 이 시에다가 녹여놨어. 이 시에다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3번 문제를 접근하는 열쇠가 되는 거야. 3번 문제 잘 풀어야 돼. 자, 참고로 그 보전하세에다 하나만 더 정리하자.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 국어사전에 이 보호할 보자에 온전전자를 쓰면 보전하세인데 이건 이제 국가, 환경, 민족 이런 데 쓴다고. 온전하게 지켜야 돼. 보호하고 지키는 게 보전하세야. 근데 보존하세도 있어. 보호하여 존재케 하다야. 자, 이건 보존이다. 따라서 문화유산, 문화유적 이런 거는 지금도 남대문 동대문 밑으로 전철이 지나가면서 0.001mm씩 가라앉아. 국보기로는 불타버렸고 석가탑, 다보탑도 비를 맞고 있어. 그래서 이런 문화유적에다가는 이건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국가, 환경, 민족은 온전전자만 쓰는 거고 보호하여 존재케 하다는 문화유적에 쓰는 거다라고 알아둘 것. 물론 이제 국가, 환경, 민족도 보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전과 보존의 미묘한 차이는 저렇다라고 정리해놔. 제목이 새들도 역시 보조사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자, 5번이 훨씬 많이 틀렸네요. 5번은 와장창 나갔어요, 여러분들. 3번도 많이 틀렸고 2번도 좀 있고 다른 반하고 비슷해. 평균이 너무 낮다. 평균이. 좀 분발해야겠네 더. 새들마저도 세상을 뜨는구나. 반어 1, 2, 3 저거 이 보전하세 역시 반어야.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역설은 패러독스고 자 반어 세 번째 거다. 얘들아 이거 심각하다. 한 5번은 한두 명 맞은 것 같은데? 두세 명? 자, 시 정리됐지?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기부터 보자. 아주 쉽게 먼저 설명을 해볼게. 쉽게 푸는 방법은 이거야. 보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상황과 의지 사이의 팽팽한 모순이다. 자, 상황은 거대하죠. 주저앉으니까. 주저앉는다. 딱 세모꼴 쳐.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 의지의 대목한 쳐. 소망이 있어. 시인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자, 이거 그대로 옮겨 적었다라는 말은 스크린에 나타난 장면이야. 새롭게 창작한 게 아니야. 애국가 구절도 그대로 따왔잖아. 무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하거나. 자, 자기 자신 풍자. 자조야, 자조. 자기조롱.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를 배치함으로써 반어야, 반어. 반어를 배치함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 나타나죠. 또한 영화 관람이라는 밑줄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자 영화 보러 가는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야.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시대적 분위기 세모꼴 강요된 애국주의야. 일상생활에까지 침투된 군사 독재 정권에 자 강요된 애국주의야. 애국주의. 떠나고 싶은 상황은 그냥 주저앉는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강요된 애국주의. 시대적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자, 시는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지금 만난다면 굉장히 낯설 건데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적거나 그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잖아. 6시만 되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애국가가 울려 퍼져. 자, 하반기 때, 동절기 때는 5시, 하절기 때는 6시에 전국에 애국가가 울려. 그러면 이제 모든 차들도 다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멈춘 다음에 애국가가 나는 쪽으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야 돼. 전 국민이. 그건 의무사항이었어. 70년대, 80년대 때. 믿겨져 안 믿겨져 그게? 사실 안 믿겨지겠지만 있었다고. 그냥 일상생활이었어.
쌤 학교 다닐 때는 뭐 교련도 배웠고, 요즘 학교에서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지금도 하는 학교 손 들어봐.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시키는 학교. 없어진 학교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좀 군사 문화다 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어. 월요일날 아침에 애국조회 잘 안 하잖아. 애국조회. 애국조회는 월요일날 오전에 운동장에 전교생이 모여서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을 듣는 거지. 근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엄청난 인내력. 자,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은 자, 인내력을 길러주는 데 요긴한 건데 그런 문화도 많이 없어졌어요. 문민정부 때부터 이제 이게 일종의 민주화가 되면서 개혁이 된 거거든. 더 심했던 게 이제 70년대. 남자들 머리가 길잖아. 그러면 잡아와서 경찰이 유치장에다 쳐넣어. 풍기문란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위로 잘라. 마음대로 잘랐어. 머리 길다. 이 정도는 잘라 이거. 귀 덮으면 그냥 바로 잘라. 그리고 고속도로를 내놔. 이 바리깡을 친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살벌한 시대. 그리고 유치장에 갇혔기 때문에 벌금 내고 나와야 되고. 여자들 미니스커트를 경찰이 단속했다고. 무릎부터 제자로. 그래갖고 15cm가 넘어가잖아. 미친년이네 하고 바로 유치장에다 쳐넣어. 그리고 풍기문란이 되는 거야. 그게. 믿겨져? 그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가 모든 걸 다 관리해. 개인의 머리부터 옷부터 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관리 안 하잖아. 그게 복지국가라는 건 그걸 관리해야지. 국민의 머리를 왜 국가가 관리하냐고. 국민의 옷을 왜 국가가 관리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독재정권 시절에는 그런 게 다반사였다는 거야. 숨막히는 세월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어쨌거나 이 시는 재기발랄하게 이 70년대 80년대 억압적인 현실을 적절하게 잘 풍자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선택지는 선생님이 바꿔놨어요. 선택지는 원래 시험하고 좀 다르게 해놨는데 보기의 그 넷째 줄에 영화 관람이라는 일상적인 행위에까지 침투해 있는 시대적 분위기를 밑줄 긋고 1번 영화 관람을 일상적인 행위라고 했어. 보기에서. 맞지? 영화 관람은 일상적 행위지. 너희들 명량을 받든 인터스텔라를 받든 영화관에 간 게 자, 그 영화 관람이 특별한 정치적 사건을 비유했다. 너희들 영화 보러 간 게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야? 아니지. 전혀.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알고 보면 굉장히 쉽지. 일로 간 친구 손 들어. 두세 명 있을 거야. 높이 들어. 저 뒤에 없잖아. 지금 정답률이 별표 1이야 요게. 완전 초토화된 거야. 굉장히 쉽게 푸는 방법으로 설명했다 얘들아. 맞지? 영화 보러 가는 행위가 막 성명서를 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아 몰라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는 김정은 또라이랑 만나서 둘이 영화 보면서 자 민족 화합을 했다면 혹시 특별한 정치적 사건일 수 있겠다. 김정은 테러하는 영화 있잖아. 그걸 같이 보면서 행복하게 미소 짓고 너 죽으니까 빨리 통일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겠네. 자 근데 요거 이제 어떤 영화인지 모르죠 지금. 그것은 특별한 어떤 정치적 사건을 비유했다 X하고 보통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라면 큰 사건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4.19 또는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거야. 또는 6.29 그러니까 민중항쟁들 있잖아. 대통령 직선제를 끌어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고 우리 소시민들이 오늘 영화를 뭘 볼까 해서 영화 보러 가는 건 특별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바로 답 1번이라고 정리한다. 2번 작품 곳곳에 아이러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반어. 시 전체도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죠. 제목 봐봐. 새들마저도 세상을 뜨는구나야. 그런데 거기 새들도 역시 세상을 뜨는구나인데 사람들은 이미 떠나야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무기력하게 주저앉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거지. 소망은. 자 그래서 반어. 뭐 상황의 역설로 봐도 돼. 주저앉는다. 떠나고 싶었는데 무기력하게 주저앉음. 3번 이 작품이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풍자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 풍자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 정작 시인은 현실도 풍자하고 있죠. 현실 풍자도 있다. 동시에. 자 4로 가서 거의 다 틀렸을 거야. 4 손 들어봐. 태반이 4. 자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70년대, 80년대의 증언이죠. 그런데 이 시를 잘 읽어보면 이 작품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보편적 인간. 자, 밑줄. 어느 시대에나 있는 보편적 인간이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인간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밤늦게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인간. 그런데 그 모순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세상 밖이라는 이상세계가 설정되어 있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데 꿈꾸지만 결국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생각해봐. 청산별곡에서 꿈꿨던 이상향이 어디야? 청산으로 갔죠. 그런데 여기도 이상세계가 아니라서 바다로 이동하죠. 청산별곡이 2000년 수능에 나왔고 올해 수특 A형에 있어. 근데 현재까지 A형에 있지만 나중에 고득점 면제랑 뭐 수완에는 B형에 실릴 수도 있는 작품이야. 매년 A, B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8년에 이르러서 바다도 이상세계가 아니지. 술, 고뇌의 일시적 해소. 이제 좌절한다고, 인간은. 자, 청마유치원의 깃발이 향하는 곳.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탈지의 손수건. 근데 깃대에 묶여 있잖아.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자, 이상향을 꿈꾸는 인간은 굉장히 많아. 뭐 율도국도 있고 허생전의 빈섬도 있어. 그거 전부 다 이상세계야.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장면을 보여주지. 시에서는 이게 뭐 해원으로 나올 때도 있고 먼 바다로 나올 때도 있고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근데 그네줄에 묶여 있죠. 분명히.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이런 작품들이에요. 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 또는 평등 세상을 꿈꾸는 것. 자, 더 좋은 삶을 꿈꾸는 것. 그건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그런데 인간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지.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4번 선택지 시가 한 시대의 증언이 되면서 동시에 어느 시대에나 있는 보편적 인간의 모순을 반영한 작품이다. 왜? 이상세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석정이 꿈꾸는 이상세계는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야. 근데 그 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자,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먼 나라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니야.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자, 이 세상 밖이다. 이 세상. 그러니까 유토피아야, 유토피아. 이런 데가 있는데 현실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상세계를 소망하다. 유토피아, 무릉도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있는 보편적 인간의 모순도 반영한 보편적인 시가 돼. 동시에 70년대, 80년대를 증언하고 있는 시도 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다 이 말이야.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됐지? 자, 그래서 이 시는 특수성도 있고 70년대, 80년대 일상생활에까지 침투되어 있는 군사 독재 정권의 맹목성을 증언하고 있는 시야. 특수한 시지. 그러면서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보편적인 시이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훌륭한 시라고. 됐죠? 자, 답은 1번. 자, 정치시 아니고 시에서도 어떤 특별한 정치적 사건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냥 영화 보러 간 거야. 마음 편하게. 영화 보러 갔는데 국가에 일단 충성하라는 거지.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이 극적인 동점골 때문에 연장전에 돌입했는데 이제 막판에 손흥민이 울고 그럴 때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애국주의지. 자발적인 애국주의.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애국심 강해.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선시대 때 그 숱한 의병들은 국가에서 보상해 준 거 아니야. 그냥 의병을 일으켜서 국가를 지켜낸 거야. 6.25 전쟁 때도 학도병도 있었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IMF, 자 직접 전쟁은 아니고 IMF 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 금모으기에 다 나서가지고 국가 부도를 결국 해결하잖아. 얼마나 애국심이 강한데 한국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고. 위기에 처할 때는 전부 다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은 충분히 애국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자발적인 애국심이 있다고. 자발적인 애국심. 자, 5번. 1번으로 하고 3번으로 가보자. 3번도 반절 이상 틀린 문제야. 반절 이상 틀렸다. 근데 이제 틀린 학생들은
자, 1번 손 들어. 1번. 1로 갔다. 높이 들어. 1. 그래. 반절이 여기 있죠? 1번이 이제 순수한 영혼들이라서. 5로 갔다 손 들어. 5. 5가 약간 적고. 4.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네. 3. 2. 자, 1번, 5번 아주 팽팽한데 보기를 잘 읽어야겠지, 보기를. 이렇게 1980년대의 영화관 화면과 애국가 음악 연주의 사실 묘사를 시로 쓰는 기법. 자, 사실 묘사를 시로 썼다만 거기에만 사로잡히면 1, 2, 3, 4, 5가 다 되는데 1번으로 가버린다고. 사실 묘사를 시로 썼네요. 1번 이렇게.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새롭게 색칠하여 붓으로 그리기보다는 A라기보다는 B. 자,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만점. 뒤에가 중요해. 신문을 뜯어서 캔버스에 붙이거나 빗줄. 자, 신문지를 그대로 뜯어서 미술 캔버스에 붙여. 여기 봐. 이미 만들어진 애국가를 뜯어서 시에다가 녹이는 거야. 시에다 붙인 거야 이거.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신문을 뜯어서 캔버스에 붙이거나 이미 만들어진 코카콜라 광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 사진도 있죠. 그것들을 화면에 재현해야 합니다. 자, 밑줄 화면에 재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빨리 다시에다 대입을 해야 돼. 다시에다 대입을 해야 돼. 다시에다 대입을 해야 돼. 이미 만들어진 애국가, 이미 만들어진 애국가가 있어. 애국가의 어떤 구절을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요거를 다시에 재현한 거야. 다시에 재현. 화면에 재현해야 돼. 그리고 보기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재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지. 애국가를 재현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 현실 풍자. 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군사 독재 정권에 강요된 애국주의, 억압된 현실 풍자, 비판, 조롱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요대로 따라가면 돼. 어떤 선택지가 저대로 따라갔을까? 그러니까 보기를 다시에 적용하면 나오지. 저 순차적인 과정이. 이미 만들어진 애국가가 있고 그거를 다시에 재현을 해서, 그러니까 애국가 구절을 뜯어가지고 다시에다 붙인 거야. 그림으로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그래서 일로 간 친구 손 들어봐 혹시. 일로 간 근거 얘기 좀 해봐. 1번. 네 생각 그냥. 단순해도 돼. 코카콜라 광고 마릴린 먼로를 보고 리바이스 청바지 정장 똑같네 이런 거야? 그냥 그림을 그릴 때처럼. 그림을 그릴 때처럼. 1번. 그냥 1번? 아니 그냥 1번이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5번이랑 1번이랑 고민을 했는데 1번, 5번 고민을 했다. 근데 그 심미적 생산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쪽까지 읽고 나서 1번, 5번 하다가 1번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 5번이 해당될 것 같다라는 거는 잘 생각했는데, 자, 1번은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돼서 친구 하숙방에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갔더니 녀석의 하숙방 벽에는 리바이스 청바지 정장이 걸려 있더라. 책상 위에는 쓰다만 사립대 영문과 리포터가 있더라. 영안사전이 있고 재떨이엔 필터만 남은 켄트 공초가 있더라. 이게 다야. 이미 만들어진 어떤 거를 활용한 게 없어. 요거는 오히려 뭐야? 새롭게 색칠하여 붓으로 그린 거야. 내가 친구 녀석의 하숙방에 놀러 간 거야 그냥. 그리고 그 하숙방 벽에 리바이스 청바지 정장이 걸려 있는 걸 보고 영문과 리포터하고 영안사전 보고 켄트 공초 본 거야. 그게 다야. 자, 그래서 1번은요 단순한 나열, 관찰 묘사.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게 없어. 애국가를 활용했다거나 뭔가가 있어야 돼. 리바이스 청바지 정장 뭐 광고 카피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벽에 걸려 있는 거지. 그 옷이. 그게 끝인데. 다만 이제 이 시의 주제는 이게 장정일의 하숙이라는 작품이야. 적어도 장정일은 벌써 우리가 3편이나 봤다. 장정일의
2주차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기억나죠? 장정일의 극적 반전이 있었던 시. 그다음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작품을 이제 수능 특강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게 반어였지. 그리고 햄버거에 대한 명상, 얼마나 유익한 명상인가, 그것도 장정일의 시였다고. 김광규의 상행은 수특 B에 있습니다. 작품 전체가 반어야. 수능 특강 B형에 있는데 이것도 장정일의 하숙이라는 작품이야. 자, 서구지향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친구,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친구인데 바탕에 풍자, 이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풍자가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그런데 이게 없어. 맨 앞에 이미 만들어진 뭔가가 없다고. 그거를 다시 재현한 게 없는 거고, 요것만 유사해. 아, 풍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세 번째 것만 유사한 거야. 1번은 그냥 단순한 나열, 객관적인 묘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구별을 돼 이거? 그런데 5번은 뭐야 이거? 5로 간 친구 손 들어준다. 5번은 어떤 거지? 이미 만들어진 뭔가 있어. 뭐가? 응? 그래, 돈 급히 쓰실 분, 댄스 빨리 배우실 분, 여종업은 금방 필요하신 분, 독신여 진실남 구하시는 분. 이거 뭐죠? 신문 구인 광고지. 어디 정보대에도 붙여 있고 막 그러잖아. 신문 구인 광고. 그거를 그대로 5번 시에다가 재현했잖아. 보여줬다고. 거기다 재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벽 속에는 보다시피 단식투쟁한 구 정치인의 소문이 없다. 자, 이대로 가는 거야. 이미 만들어진 저거 봐. 신문 구인 광고를 5번 시에 재현했어. 그런데 어떤 용도냐? 진짜 신문에 실려야 할 게 뭐지? 오죽했으면 정치인이 단식투쟁을 했겠냐고. 신문에 실려야 될 건 이런 내용이 실려야 되는 거지. 단식투쟁 이런 게. 맞죠? 따라서 단식투쟁한 구 정치인의 소문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언론 통제의 현실 풍자. 저거 봐. 언론 통제의 현실이 있다라는 거야. 언론 통제의 현실 풍자가 나타나 있는 게 5번 시네. 보여 답 이제? 1번과 5번의 차이. 그러니까 요 과정,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정답을 암기하지 말고 이 나오는 과정을 내가 이해, 수긍, 납득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공부는. 수학도 그러잖아. 수학도.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게 아니잖아. 다 공식 대입해서 계산해가지고 답 나오는 건데, 국어도 이런 과정들이 문제 풀 때마다 쭉 있는 건데 여기에만 사로잡히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번은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다. 자, 2번은 김종삼의 시야. 북치는 소년이라고 적어도 이 김종삼은 알아두세요. 김종삼도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올 때가 됐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자, 이건 이제 무의미한 아름다움이야. 실질적 도움이 안 되는 아름다움인데 무의미한 아름다움. 가난한 아이에게 온. 자,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다. 이 시가 쓰여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라고 정리를 해.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자, 한국전쟁으로 엄청나게 고아들이 많이 생겼고 서양 사람들이 이제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준 거야. 그런데 이게 화종지병, 그림의 떡이야. 그림의 떡. 실질적 도움이 안 돼. 무의미한 아름다움이지.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자, 뒤에 이게 시 전체인데 뒤에다가 제목 갖다 붙이면 돼. 북치는 소년. 김종삼의 시 북치는 소년. 자, 크리스마스 카드 어렸을 때 본 건 아름답죠. 사실 그 자체는 아름다운데 이제 실질적인 도움은 없는 거다. 자, 3번은 편지 형식이라서 새로운 형식 아닐까. 또는 춘향전을 패러디한 시야. 요 시는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이 도령을 상징해. 요건 긴밀한 이미지로 정리해놔. 자,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 여기다 정리하자.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는 이 도령을 상징하는데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은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요 시는 자, 검은 물 구름으로 화해서 물의 순환 과정이 있어. 소나기는 이도령을 더욱 무성하고 푸르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놔. 긴밀한 이미지야. 물의 순환 과정이 있다. 긴밀한 이미지가 있는 작품이고 춘향전을 패러디한 작품. 4.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있죠. 기름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예가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예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예도 무섭다고 그리오. 뭐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알고 있는데 4로 간 학생이나 3으로 간 학생은 보기의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하나의 형식을 창조했다. 그래서 편지 형식을 창조했다가 3번이고 띄어쓰기를 완전히 무시했네. 하나의 형식을 창조했네. 그래서 4로 간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부분에 집착한 거야. 부분에 집착한 거다. 따라서 보기를 제대로 읽어보면 새로 그린 게 아니라 신문을 뜯어서 캔버스에 붙이는 것처럼 애국가를 시에 붙였고 신문구인 광고를 5번 시에 붙여가지고 재현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해되죠? 딱 들어맞지? 그래서 3번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잘 풀어주는 게 좋아, 여러분들. 자, 3번, 5번만 오래 걸렸어.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좀 틀렸습니다. 2번 문제. 오다의 시약이야. 2번 문제 관련. 자, 가시는 새벽이 오기 전에 새벽 동그라미 쳐. 나는 머리를 감아야 한다. 자, 새벽이 오기까지는 이야. 자, 이거는 뭐 읽자마자 해결되는 굉장히 쉬운 시다. 새벽이 오기까지는. 한겨울에 눈보라치는 어둠 속에서 머리를 감고 얼음물을 마시고 불을 지피며 새벽이 말달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새벽은 여기서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야.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 자, 이성부의 봄이다. 봄. 이성부의 산길에서 이런 시가 이제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데 대표시는 요거야. 봄하고 벼, 이게 대표시다라고 알아둘 것. 자, 선생님이 그 1주차 그 첫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러면서 봄은 오는가 오다의 시작을 이렇게 살펴본 적이 있어. 겨울이 지나고 나흘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부성할 계획이다.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아늑한 꽃덤불에 안겨보리다. 신석정의 시에서도 봄이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현대 시인들이 가장 오기를 소망한 건 봄이었던 거야. 겨울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발밑에서 움트리라. 이게 이제 신동엽의 봄이야. 신동엽. 거기 보기시네. 2번 보기. 신동엽의 봄.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게 이성부의 봄이야.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게 다시야. 이성부의 봄. 일제치하 때는 조국 광복을 의미하고 해방 공간에서는 민족 화합을 역설하고. 자,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남북 통일을 얘기하지. 그리고 이건 민주화가 되겠다. 그래서 봄이 오기를 소망하는. 자, 그날이 와야 하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와야 되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물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아침이 와야 되고.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당신, 님이 와야 돼.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올 때는 인적 끝인 하늘로 오라. 자, 강원교회 우리가 물이 되어 있은 그대가 와야 돼. 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나는 당신이 좋아라. 해가 와야 되죠. 어서 너는 오너라. 이런 시도 있다 그랬어. 총총총 달려도 와줄 보리고 온 나의 사람. 보리고 온 나의 사람이 온다. 간단히 적어놔. 보리고 온 나의 사람. 복습이 딱딱 진행이 되듯이 1주차 결석한 학생들 잘 적어.
버리고 온 나의 사랑.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 그래서 손님이 와야 되는 거야. 손님이 온다. 그래서 요 시어들은 다 좋아. 여기 새벽이 오기까지는 또 있어요. 새벽이 온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제비떼가 날아온다. 초인이 백마 타고 온다. 그날이 온다 해서 오다의 시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작품이야. 자, 다시 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이건 순리야. 순리에 따르면 온다는 거지. 기다리지 않아도 봄은 온다. 순리에 따라서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세모꼴쳐 절망적 상황에서도 너는 온다. 자, 너는 뭐야? 너 자유, 민주, 평화. 자유, 민주, 평화. 너는 온다. 자, 그 2번 선택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듯한 분위기는 예견하는 듯한 분위기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신념에 찬 목소리죠.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자, 이 봄이 오는 것은 보통 겨울하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흘에도 봄이 오면, 겨울은 대륙 밖에서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 겨울과 대립이지. 여기서 바람은 소식 전달자야. 자, 봄 소식 전달자.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그러니까 2번에 3번에 바람과 봄의 대립적 관계, 이거 말이 안 된다고. 겨울과 봄의 대립적 관계인 거지.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자, 이건 시가 발표될 당시, 얘들아, 시가 발표될 당시에 부비다야, 부비다. 그런데 이런 말 없어, 한국어에. 지금은 비비다야. 뭐 눈을 비비다, 손을 비비다. 성탄제에도 연로상기한보를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비다라는 말은 더 이상 없다. 맞춤법이 바뀌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같이 나온 게 이런 말만 있어, 우리 한국어에는. 몇 월은 있지만 몇 일은이라는 말은 없어. 자, 올해 2015 B형 13번에 맞춤법이 나왔으니까 잘 기억해둬. 이 말만 존재해. 요게 사실은 2010년 7월 인천시 교육청에 출제된 문제인데 요 10번 문제가 최고 어려웠어. 가장 어려웠던 문제야. 자, 비비다로 고쳐놔. 거기 부비면은 이 시가 발표된 당시. 그러니까 성탄제도 그래. 연로상기한보를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평가원에 2010년 6월 평가원에도 부비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맞춤법에는 위배된다고. 전부 다 비비다만 있어. 그리고 며칠이야, 며칠. 몇 월 며칠이야. 그러니까 몇 일은 없다고. 명심해라, 이거.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자,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지.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감격이야, 감격.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이 봄이 오는 감격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이제 시골에 살면, 산속에 살면 이 봄이 오는 감격 엄청 강하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번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게 봄이야, 봄. 자유, 민주, 평화. 의인법이다, 의인법. 근데 얘들아, 제시문 안에 봄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제목을 봐야 알아. 자, 제목을 가리면 이게 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개선장군인지 승리자인지 잘 모르겠죠. 제목이 있어야 아, 이게 봄이구나가 보이는 거지. 요게. 자, 2번 문제. 나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와야 하는데. 자, 남해 북녘은 외세야, 외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광복군이 이제 서울로 쳐들어오려고 준비 다 했었는데, 그래서 일본 놈들 싹 몰아내려고 준비했었는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방이 온 거야. 연합군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우리 최만식에 역로했었지. 해방 공간에서 미군정이, 남한은 미군정이, 북한은 소련 놈들이 와서 신탁 통치를 하고 이래가지고
역사가 그때부터 꼬여버린 거지 지금. 그래서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아. 통일은 민족 내부의 힘으로.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대우법이야. 우리나라 전체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세모골 바다 밖에서, 바다와 대륙 밖에서. 자, 그러니까 말로는 미국 놈들, 소련 놈들, 중국 놈들, 일본 놈들이 남북 통일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 민족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돼.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매운 눈보라 세모골 치고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이야. 자, 그래서 봄이 오기를 이 소망과 염원의 언어들이 있어. 봄 대신에 이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든 손님이 찾아오든 초인이 오든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새부치들, 전쟁 모기들이야. 새부치들 세모골 치고 눈 녹이듯 흠을 녹여버리겠지. 움트리라. 자, 신념의 참 목소리야. 움트리라 녹여버리겠지.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듯한 분위기 다 있죠. 움트리라. 이 오다의 시학이 시에서만 나온 게 아니야. 자, 오다를 선생님이 이제 동사니까 활용 형태로 정리를 해줬는데 가장 어렵게 출제된 문제 중에 하나가 2009년 수능 난소공에서야. 난소공. 요게 요렇게도 응용이 돼. 난소공 문제는 뭐 나중에 만나게 되겠지만 시나리오 난소공이었고 박제3의 수정가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 오다의 시학이 아주 어렵게 응용된 사례야. 총총총 달려도 와줄 버리고 온 나의 사람. 이게 수정가에서 나오고 수능에 그대로 나왔던 건데 2003년 수능에서는 나룻배와 행인하고 우리가 무리대어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잊을만 하면 잘 나오는 문제들인데 쉬운 문제에서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 있어. 요거는 좀 쉬운 문제야. 2번은 1번, 2번, 4번 묶어. 공통점이다. 1, 2, 4 묶어라. 공통점. 화자의 신념의 참 목소리는 그대로 살리는 것이 어떨까?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듯한 분위기는 그대로 살리면 어떨까? 4번 중심 소재인 봄을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방식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어떨까? 좋아요. 5번 너가 온다를 봄이 움튼다로 바꾸었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도록 해 얘들아. 나를 보기처럼 바꾸어 쓴 거야. 들어 문제 중에는 보기를 나처럼 바꾸어 썼을 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자, 여기는 나를 보기처럼 바꾸어 썼을 때다. 너가 온다를 봄이 움튼다로 바꾸어서 너의 실체를 작품 내에서 보여준 게 보기죠. 나에는 안 나와 실체가. 너라고만 나오지. 3번 답이다. 바람과 봄의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둘 다 겨울과 봄의 대립적 관계지. 알고 보면 쉽죠. 그래서 정답 3. 자, 이제 쉬운 문제 1번 문제 가자. 요건 쉬워요. 가나다의 화자가 나눈 대화를 상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 현실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에 맞서려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밑줄 희망적인 미래가 다가올 것입니다. 새벽이 어떻게 말 달려오는가를.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새벽이 온다. 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은 역사의 필연과 같은 것이지요. 자, 신념의 참 목소리가 있어. 다. 그러나 저는 현실의 억압이 너무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현실에 대한 무력감에 사로잡혀요. 맞죠? 주저앉는다. 4다.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염원하던 것이 실현되었을 때의 감격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나에 있죠.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도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면서까지 맞아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이건 찾을 수가 없다.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지요. X를 해. 4번 문제. 자, 이것도 쉬워요. 근데 이제 시에서 정리할 건 4번 문제다. 부러움의 대상을 골라야죠. 부러움의 대상. 화자의 처지와 비교할 때 기억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 1.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순진 연약한 존재야. 청모받침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오죠. 연민의, 자,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야. 순진 연약한 존재. 2번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자, 순수 그 자체죠. 지어서 교태로 세목골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 세모꼴 쳐라. 포수는 한 덩이 납으로 납 세모꼴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포수 세모꼴 한 덩이 납 세모꼴 배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야. 순수가 파괴된 거죠, 이게. 박남수의 새는 출제가 됐어. 1109 평가원에 출제가 됐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그거 쉽게 나와가지고 2011년 9월 평가원은 뭐 98.1등급이라서 어려운 문제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에서 하나 어렵게 나온다면 노래인 줄 모르는 노래,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자, 노래인 줄 모르는 노래 이런 수식을 받는 노래야.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랑 그 자체.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앞에 게 긍정적이냐 뒤에 게 긍정적이냐 그러면 엉뚱한 답변이 나와. 한번 생각해봐. 노래인 줄 모르는 노래, 사랑인 줄 모르는 사랑이야. 공부인 줄 모르고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지. 공부인 줄 모르는 공부도 마찬가지. 즐거운 공부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뒤에 거 노래, 사랑 그게 순수 그 자체 목적으로 대하는 거야. 잘 생각해. 요게 긍정적인 거야. 목적 그 자체야. 요거는 꾸미는 거야. 꾸미는 것. 꾸미는 것. 자, 인식하고 있죠. 노래인 줄 모르다 속에는 전제가 뭐야? 전제. 인식을 하고 있다. 거짓으로 꾸미는 것. 인위적인 것. 자, 인위적인 것.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노래인 줄 모른다. 노래인 줄 사랑인 줄 모른다. 근데 그것을 아예 모르는 노래, 모르는 사랑은 목적 그 자체라서 오히려 이걸 조심해 놔야 돼. 앞에 게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거고 뒤에 게 진짜야. 이렇게 적어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 공부인 줄도 모르는 공부, 즐거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목적 그 자체, 순수 그 자체야. 이게 그 자체야. 그 자체. 자, 매화를 세안 연후에 매화가 놀랍게도 피어. 그래서 절개지조의 표상이다. 이런 외부 조건 때문에 매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김용준의 매화라는 걸 읽어보면 매화 그 자체가 좋은 거잖아. 그냥 매화의 본질 그 자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예술품이다. 그게 김용준의 매화야. 저 뒤에 고전시가 고전 수필 그거. 그래서 저 뒤에 거가 더 중요한 걸 적어도. 3번은 이제 전쟁 상황의 시야. 흰나비. 전쟁 상황의 시다. 자, 2번의 새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순수고 자,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기계처럼 장렬한 작은 심장을 죽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정에서 자, 이건 6.25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냥 사 녹두만한 눈알로 천하를 내려다보고 주먹만한 내 몸으로 화살같이 하늘을 꿰어 마술사의 채쪽같이 가로세로 휘도는 산 꼭대기 제비야. 제비 동그라미 너희는 장하구나. 하루아침 하루낮을 허덕이고 올라와 천하를 내려다보고 느끼는 나를 비웃어다오야. 그래서 내 입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은 제비가 되는 겁니다. 산제비. 시인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 부러움의 대상이고 자, 5번 하늘새. 울어 피를 뱉고 뱉은 피 토로 삼켜 평생을 원한과 슬픔에 지친 작은 새. 자, 두 개는 하늘새다. 그래서 4번 답을 4번으로. 쉽죠? 여기까지는. 자, 나중에 그 해설지를 보면 요 가나다시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정리해 줄게. 해설지를 이제 받아서 정리를 해 줄게. 그냥 정답 확인하고 문제 풀고 이게 아니라 시적 상황, 시어의 함, 축적 의미와 역할, 화자의 정서와 태도,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딱딱 정리를 해 주도록. 그게 이제 시를 올바로 정리하는 방법이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하십시오. 어려운 문제 했어. 자, 시는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운데 이제 공부가 누적될수록 친숙하고 쉽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이
겁낼 필요는 없다. 칠판 지우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